반갑습니다. 전한길입니다. 전국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제가 강사로서 가르쳤던 우리 2030 청년 세대 여러분, 다가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은 성인으로서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투표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투표권 행사는 당연히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고 싶다라는 열망 속에서 그 사람이, 그 후보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되면 좋겠다, 대통령이 되면 좋겠다, 이런 취지일 건데, 당연히 그 투표권 행사가 내가 원하는 후보에게 가지 않고 그 투표가 도둑맞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마 그럴 리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은 6월 3일 있을 대선은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투표권은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진 것 아니겠습니까? 설마 그럴 리가. 네, 요거는 객관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 2025년 2월 1일에 있었던 여론조사 공정에서 발표에 의하면 선관위의 공정한 투표 관리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에 신뢰한다는 질문 답변이 49%밖에 나오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7.1%가 나왔습니다. 한 달 뒤 3월 14일에 있었던 한국갤럽 조사에 의하면 선관위에 대해서 투표 관리에 신뢰한다는 게 44%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에 대해서 신뢰하는가라는 질문을 신뢰한다는 게 2월 달에는 50%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49%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 3월 14일에는 44%만이 신뢰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절반 이상이 현재 제가 선관위 중앙선관위학교에 와 있는데 이 선관위에서 관리하는 투표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인사비리라든가 부모 찬스, 그리고 친인척 채용, 우리 가족 회사, 이런 너무나 많은 878건의 부정비리에 대해서도 결과 나왔고, 그리고 또 감사원에서 그 감찰하려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기를 독립기관인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많은 비리나 또 부정선거나 또는 신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누가 제재할 수고 누가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정작용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현재 여러분 대한민국 선관위의 이 건물은 엄청나게 멋있게 잘 지어놨죠?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겁니다. 이 안에 근무하는 공무원들,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직자로서 공정한 선거,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해줘야 되는 게 선관위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선관위가 보다 더 투명해지고 공정한 선거하도록 하려면 누가 먼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먼저 입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정히 이 선관위가 올바른 투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건데, 근데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 또한 선거로 당선되기 때문에 을의 위치가 되고 선관위가 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치를 잘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선관위와 그리고 입법기구인 국회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는 대표적인 사례가 전한길이가 학원 강의하고 있는데 선관위에 이런 문제가 많다, 이렇게 되겠는가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1월 23일 2025년 1월 23일 날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어요. 이런 선관위가 좀 깨끗한 선거 대수도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전산 오류라든가 전산 조작, 해킹 위험, 이런 전산화가 문제가 많으니까 대만식처럼 초등학교 반장 선거 하듯이 대만에는 오직 수작업으로 전부 다 투표를 해요. 그 자리에서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 끝나고 나면은 투표한 비동 없이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하게 되고 그 자리에 집계를 다 해요. 여러분, 대만이 반도체 기술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IT 강국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전산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작이나 또는 의혹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독일은요 심지어 단 한 표의 부정 때문에 재선거를 한 적도 있어요. 그게 정상 아닌가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 뽑는 이 중요한 선거에서 우리 초등학교 반장 선거보다 못한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참 안타깝고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법 개정이 도저히 안 되니까 당장은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이 속에서 그럼 어떻게 할까? 국여지책으로 그나마 선관위의 투명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뭔가? 국민 여러분, 대부분의 국민들이 지금 선관위에 불신하는 게 당일 투표가 아니고 사전 투표입니다. 사전 투표. 그러면 당일 투표랑 사전 투표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요. 모르는 분들이 많죠.
당일 투표는 뭐 투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분증 가져가서 본인 확인하고 그리고 투표 용지를 받는데 그게 뭐 투표 용지에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찍혀 있어요. 그 투표 용지가 진짜란 뜻이겠죠? 그래서 기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당일 투표와 달리 사전 투표는요, 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사전 투표가 의혹이 많으니까 당일 투표처럼 투표 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은 투표 용지에다가 투표를 하게 해달라라는 게 첫 번째 요구고요. 그리고 사전 투표에 대해서 뭐 당일 투표까지 한 3, 4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투표함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표함을 잘 관리해달라는 뜻으로 참관인들 또는 뭐 우리 자원봉사자 모시면 되지 않습니까? 투표함을 절대 건드리지 못하도록 감시하게 해달라 24시간 동안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투표함에서 이래 뚜껑 열면은 열었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봉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 봉인지를 찢어지는 걸 해야 되는데 얼마 전에 선관위에서 그 확인한 결과 시연을 했는데 투표 봉인지가 스티커처럼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투표를 열었는지 알 수가 없다 이 뜻이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이 잔류 파쇄형 투표 봉인지,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붙여서 뚜껑 열면은 딱 찢어지도록 하면 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투표함 관리 잘해달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국민 여러분, 전환길의 요구가 과연 무리한 겁니까? 이 요구는요, 법적인 현재 우리 6.3 대선이 한 40일 앞으로 다가와서 뭐 여당 야당 법 개정이 안 돼요. 공직선거법 개정이 불가능하다고 지금은. 그럼 이대로 6.3 대선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주 4월 16일 날 국회에서 전환길 이영돈 PD 그리고 공명선거 정부연합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뭐를요? 제발 법 개정은 안 되니까 이제 사전투표 문제가 많으니까 선관위에 규칙만 개정해도 가능한 요구를 지금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틀 뒤 4월 18일 날 이 중앙선관위를 직접 방문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요구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선관위에 원래 책무 아닌가? 요청했고, 그리고 그 뒤로 제가 1인 시위를 뭐 이렇게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4월 23일인데 오늘이 답변, 지난주 요청한 답변 요구서에 대한 답변을 해주기로 되어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과연 선관위는 국민 위에 있는지 국민 밑에 있는지 국민을 대주로 아는지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지금은 저 혼자 이렇게 1인 피켓 시위를 하고 있지만은 저는 혼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주권 행사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는데 그 국민의 요구를 과연 묵살할지, 우리 요구가 여러분 지금 법 개정도 아니고 지난길이 요구한 게 뭐라고요? 선관위의 규칙만이라도 개정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50% 이상 선관에 대해서 불신하는 이유가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당일 투표처럼 이렇게 투명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디 사전투표만이라도, 제가 이거 할 말 많습니다. 많지만은 이것만이라도 제발 좀 고쳐달라. 어떤 진보든 보수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회의원은 누구든 간에 이거 다 누구나 거부할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제안 아닙니까? 어느 누구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투명하게 하자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죠? 이게 과연 이거는 여러분 음모론도 아니고, 자 음모론이라 말하는 거 답변해 보세요. 이게 음모론입니까? 에? 사전투표에 대해서 당일 투표처럼 투표관리관에 도장 직접 찍은 투표용지에 투표해달라. 그리고 당일 투표 개표할 때까지 투표함 관리 잘해달라. 그리고 투표함에 봉인지는 잔류 파쇄형 봉인지를 붙여달라. 이게 무리한 거고 부당한 거고 이게 음모론입니까? 햇빛이 너무 뜨겁고 강렬한데 이 뜨거운 태양처럼 이 국민의 요구 또한 이런 뜨겁다고 생각하고 선관위에서 진지하게 받아들여주고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마지막 요구마저도 이마저도 요구를 안 들어준다는 것은 선관위에서는 공명선거, 저 안에 보시면은 선관위의 캐치프레이즈가 공명선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 입구에 그 공명선거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노태학 선관 우리 중앙선거관리위원장님 그리고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저희 요구가 무리한 겁니까? 제 이익을 위한 겁니까? 여러분들은 국민 위에 존재합니까? 민주주의의 헌법 1조,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헌법에 보장된 것을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마저 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투쟁할지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며칠간 아침 피켓 1인 시위 하면서 여러 감정들이 오갔습니다.
지금도 선관위 직원분들 출근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간절히 부탁하고 싶은 심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이런 요구하면 선관위에서는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좀 반성하고 투명성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를 왜 해야 됩니까? 이런 걸 하기 전에 선관위에서 해야 될 월급 받고 공무원 봉급 받고 하는 일이 뭡니까? 국민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 안 하도록 공명선거 해야 되는 것이 관리해야 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들의 원래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들이 나와서 요구하고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거 피켓 들고 어제는 비가 많이 내리더라고요. 오늘도 태양이 너무 뜨거운데 여러 감정이 오가는 게 뭐겠습니까? 한편으로 호소하고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까지 되었나 참담한 심정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분노도 느꼈습니다. 이 분노가 극에 달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 겁니다. 이 다가올 대선 이대로 간다면 이마저도 개정 못한다면 선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제 혼자 마이크 들고 1인 피켓 시위하고 이렇게 요구하지만은 이 요구가 저는 국민들의 이 주권을 지키고 싶어하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내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고 싶지 않고 전산 조작에 의해서 과연 부정선거 의혹이 이렇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한다면 이것은 저 혼자만의 외침이 아니라 4,300만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될 수도 있고 외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입니다. 2025년 4월 23일 지난주에 4월 18일에 요청한 중앙선관위에 요청한 요청문에 대한 답변을 오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을 들어본 뒤에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그때 가서 또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 더 부디 유혈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디 이 6.3 대선마저도 지금 무효를 어차피 부정선거 될 거니까 선거하지 말자 투표하지 말자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이게 바람직합니까? 부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선관위에서 제 뒤에서 듣고 계시는 중앙선관위 공직자 여러분 한 번 더 국민을 생각해 봐 주시고 이런 요구마저도 안 들어준다면 당신들은 존재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공정 이 선관위도 마찬가지로 지난번 헌법재판소와 더불어서 반드시 없어져야 될 단체로 제가 그런 기관으로 규정하고 투쟁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세종대왕 52세까지 살았습니다. 52년 살았고 정조대왕 48, 48년 살았습니다. 전환기 54년 살았으면 저는 그 위대한 왕들보다 더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할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선언했습니다. 목숨 걸고라도 대한민국의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고 목숨 걸고라도 저는 2030 제 가르친 청년들을 위해서 제가 희생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법치와 공정과 상식이 여러분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자유마음이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 물려줄 수 있다고 분명히 저는 선언했습니다. 저는 희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2030 세대들을 위해서 이만큼 살았으면 많이 살았습니다. 55년 살았습니다. 저는 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일제강점기 때 공문당하면서도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 되찾겠다 했는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망할 지경에 이르는데 공문당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한 목숨 바치면 이거 멋진 죽음 아닙니까? 결코 헛된 죽음도 아니고 못난 죽음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선언해드렸습니다. 선관위에 어쨌든 오늘 성의 있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